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런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클래스 동물이라고 만들었어요. 자, 동물. 그 다음에 클래스 사람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은 동물인가요? 그렇죠. 사람 동물이죠. 사람도 이제 동물은 이제 큰 범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또한 동물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동물은 나이가 있나요? 있죠? 그죠? 동물은 이름도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동물 생성자 메서드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동물 실행됨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볼 건데,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당연히 여러분들이 new 동물 딱 하는 순간 뭐가 실행돼요? 동물 생성자 메서드 실행되겠죠. 그러면서 콘솔 창에 뭐가 나오겠어요? 동물 실행된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사람 생성자 메서드를 써볼 거예요. 사람 실행됨. 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new 사람이라 할게요. 자, 맞춰보세요. 몇 개 나올까요?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생성자 메서드가 몇 개 실행돼요? 하나만 실행될까요? 사람 생성자 메서드만 실행될까요? 아니면 동물이랑 사람 동시에 실행될까요? 동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동물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실행되는 거죠. 보이죠? 그죠? 왜?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이라는 건 결국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메서드도 제외하지 않고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 객체를 만드는 것만으로 인해서 뭐도 같이 실행되고 있다? 동물 생성자 메서드도 같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동물에 할게요. 동물 A 동물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new 동물.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죠. 그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객체가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해당 객체가 실행이 됐을 때 원래는 우리가 나이랑 이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A 동물의 나이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객체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된다고요. 원래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나이랑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근데 생성자 메서드에다가 나이하고 이름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객체한테 그 나이랑, 그러니까 얘가 이 객체가 생성됐을 때 그 데이터를 품고 태어나게끔 만들 수가 있게 하는데 뭐냐면 여기다가 말 그대로 인자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자값 먼저 아시죠? 우리가 함수 실행했을 때 인자값 받고 매개 변수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인자값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동물도 매개 변수를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메서드에 여기 소가로가 되어 있다는 건 딱 뭐예요? 눈치채신 분들은 여기에 매개 변수를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몇 개 집어넣었죠? 1개 집어넣었죠. 그런데 얘는 매개 변수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 정상적으로 실행될까요? 실행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성자 메서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해도 요 비어있는 생성자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이런 식으로 해준 거죠. 그쵸? 근데 실제로는 이걸 안 쓴 생성자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객체가 생성됐을 때. 근데 우리가 이걸 집어넣어줌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동물 생성자 메서드가 만들어지면서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인자값을 넣어주는 순간 이 생성자 메서드 실행할까요? 실행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생성자 메서드라는 거는 하나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2개 이상 만들 수 있을까요? 2개 이상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2개 이상 만들 때 매개 변수가 없거나 매개 변수가 같은 개수의 생성자 메소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동물 생성자 메소드가 지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지금 나이를 입력한 거죠. 그죠? 나이가 들어오게끔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int 나이라고 써볼게요. int 나이.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동물 int 나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얘가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 둘 중에 동물 생성자 메소드 중에 얘가 실행될까요? 아니면 얘가 실행될까요? 1번, 2번. 2번이 실행됩니다. 보이시나요? 2번 실행되는 거.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넘기게 되면 그 인자값으로 넘어간 즉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오버로딩. 참고로 이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동일한 명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void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A라는 메서드가 2개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들 A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인자값을 넘긴다. 그러면 만약에 그 A라는 메서드가 매개 변수를 받는다? 그러면 매개 변수를 받는 A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인자값을 넘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 매개 변수를 받지 않는 A라는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은 다른 거예요. 오버라이딩은 뭐죠? 그죠? 오버라이딩이라는 거는 부모가 준 거, 부모가 준 그 클래스에서, 부모가 준 속성과 기능에서 부모가 준 기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식선에서 그 클래스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재정의하는 걸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거고, 오버로딩이라는 건 뭐예요? 동일한 메서드가 있을 때, 동일한 함수가 있을 때 인자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달라요. 있는 게 있을 거고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인자값을 하나 넘긴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2개 넘긴다. 그러면 2개를 받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뭐하나? 유연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거예요. 생성자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자값을 하나, 2개, 3개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내가 실행되게끔 만들고 싶은 생성자 메서드를 다양하게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인자값을 뭐 했죠? 하나 받는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더 이상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맞춰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냐면 비어있는 생성자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은 요 녀석 세 번째 라인에 있는 new 동물 했을 때 이 객체는 어떤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1번, 2번? 1번. 그렇죠. 1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몇 번?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해봅시다. 동물 2라 쓸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름까지 받는 거예요. 이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름을 받는 인자값을 2개, 즉 매개 변수 2개인 생성자 메서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서드 오버로딩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 번째에서 이렇게 실행했을 때, 자, 그러면 얘는 몇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그렇죠. 3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했을 때 내가 동물 이름과 나이를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해당 변수에다가 접근해서 그 값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데이터를 품은 상태에서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실행을 한 건데,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사람 클래스는
사람 클래스는 몇 개의 지금 메서드가 존재하는 걸까요? 몇 개가 존재할까요? 총 4개이다. 자기 거 하나, 부모가 준 거 3개.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거 주석 걸어볼게요. 주석 걸고 new 사람애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개의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 4개가 실행되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4개가 실행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만 실행됐어요? 그죠. 2개 실행됐죠.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인자값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인자값을 받는 객체가, 인자값을 넘기는 객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어있는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인자값이 들어있는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거는 뭐죠? 사람 클래스가 지닌 생성자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자 맞춰보세요. 맞춰보는 게 아니라, 자 슈퍼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슈퍼라는 거는 뭐냐면, 이 슈퍼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클래스 사람이라는 녀석이 지금 누구 걸 상속받고 있죠? 동물 걸 상속받고 있죠. 그죠? 동물 걸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는 뭐냐면 부모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겠죠. 아니 강사님, 어차피 슈퍼 안 넘겨도 아까 동물 실행좀 나왔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걸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뭐가 실행될까요? 얘가 실행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동물이 파란색으로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거 회색깔이 되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동물 이게 파란색 나왔다는 건 얘가 지금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슈퍼라고 쓰고, 무조건 슈퍼 키워드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슈퍼라고 쓰게 되면 비어있는 부모의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즉 매개 변수를 받지 않는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준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콩순이라 썼어요. 자, 이렇게 쓰면 누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된다.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슈퍼 키워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슈퍼 키워드는 생성자 메서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동물은 숨을 쉴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식이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숨쉬다 메서드 실행시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실행하면 숨을 쉽니다라는 메시지 나오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숨쉬다라고 쓸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뭐 한 거죠? 메서드 오버라이딩 한 거죠. 그죠? 부모가 준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내 선에서 구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슈퍼 키워드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슈퍼라 쓴 다음에 점 숨쉬다라 쓸 거예요. 자, 이 숨쉬다는 누구 걸 말하는 걸까요? 얘는 부모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슈퍼 키워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 이해하시면 되냐면, 슈퍼는 말 그대로 얘가 만약에 상속을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부모 걸 실행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슈퍼점 숨쉬다 했을 때 지금 자식선에서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위해서 뭐 해줬어요? 실행했죠? 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호출했는데 자식선에서 뭐 했죠? 메서드 오버라이딩 했죠? 그죠? 부모가 준 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식선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구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슈퍼 키워드가 없으면, 자, 슈퍼 키워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야 안 나와? 숨을 쉽니다 메시지 나올까요? 당연히 숨을 쉽니다 안 나오겠죠. 왜냐면 그 안에 구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슈퍼 숨쉬다라고 쓰는 순간 어디로 올라가냐면 바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숨쉬다라는 메서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뭐 해준다? 실행시켜주면서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성자 메서드를 사용할 때도 가능하고 또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내가 실행시켜야 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슈퍼 키워드예요. 근데 이제 개발 현장에서는 슈퍼 키워드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보 처리 기사라고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슈퍼는 필기랑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걸 모르면 도대체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슈퍼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슈퍼 키워드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슈퍼 키워드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